오늘은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만 오면 우리 양담소가 화제 만발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항상 영광입니다. 인기 1위, 인기 1위. 양 변호사님 워낙 잘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죠. 아, 변호사님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요. 네. 얼마 전에 설 명절 있었어요. 네. 많이 바쁘시죠? 아, 예, 많이 바빴는데 설 네. 명절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네. 오랜만에 좀 집콕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얼굴 표정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힐링된 힘을 모아서 우리 오늘 양담소에서 많은 얘기 좀 풀어주세요. 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결혼한 지 5년 차입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고요.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 아이를 돌봐줄 손길이 필요했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한 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아이를 돌봐주러 일주일에 두세 번 저희 집에 오시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된 겁니다. 살림을 왜 이렇게 대충 하냐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물건은 왜 샀냐, 왜 이런 걸 골랐냐, 심지어 대출금은 왜 못 갚고 그러냐며 어머니는 저희 결혼 생활을 전반적으로 참견합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제가 불만을 토로하면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질투하는 이상한 여자를 만들고요.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 참견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네, 고부 갈등에 관한 사연이군요. 자, 이렇게 아이 때문에 시댁 근처에 살고 아이를 봐주시다가 생기는 고부 갈등이 꽤나 많죠, 변사님? 네. 제가 이제 집에서 설 연휴에 집콕했다고 했잖아요. 네. 오랜만에 이제 다시 보기 드라마를 보는데 사극을 재밌게 봤어요. 그 네. 사극이 인수대비라는 사극이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예, 인수대비 보니까 재미있는 게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게 거부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수대비가 자신의 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좀 많이 그 구박을 받고 또 그걸 본인의 스트레스를 또 며느리한테 풀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대 시대에도 크게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거부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며느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귀남이라고 하잖아요. 귀한 아들. 음, 이제 어머니가 뭐 외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들이 성공하면 굉장히 아들을 아끼는데 아무리 그 며느리가 잘한다 하도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박을 하고. 근데 요즘에 여건이 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전 같으면 참고 지냈는데 요즘에 누가 참나요? 그래서 이제 고부 갈등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그러니까 새로운 고부 갈등의 유형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연을 보면 남편이 고부 갈등에서 중재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언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낳은 아내분이 계셨어요. 45세였는데 시어머니와 이제 갈등이 좀 심해졌어요. 이제 큰 딸이 생기고부터 더 심해졌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집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요즘에 이제 막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고 막 오시는 분이 띠띠띠띠. 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저것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가구는 이걸 사야 된다, 저걸 사라. 또 심지어는 이제 대출이 좀 생기니까 아니 네가 살림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대출이 많아진 거 아니냐. 막 며느리를 돈을 토박을 함부로 하고 써서 함부로 그런다고. 썼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좀 이제 어머니가 하도 이제 구박을 하시니까 조금 이제 대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감히 네가 나한테 대드느냐 그러면서 역정을 내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며느리분이 남편분한테 이제 하소연을 했겠죠. 네. 근데 이때 남편의 태도가 중요한데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 편만 들고 오히려 아내한테 이제 화만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정말 엽기적인데 이 아내가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집에 없는 탐에 딸의 백일 잔치를 일방적으로 치른 거예요. 아니 아내도 없는데요. 아내도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시어머니와 둘이서. 남편이 자신의 이제 그 지인들 하나 불러서 그러니까 어. 아내가 얼마나 진짜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나고 아니 무시당한 애를 거죠. 낳는 고생은 며느리가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아내도 나도 이제 내 할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좀 아프셨거든요. 네. 뇌경색으로 입원했는데 거기 병문안 안 가신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또 이제 남편은 난리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가 편찮은데 찾아보지도 않느냐. 그래서 싸움이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몸싸움까지 번졌고요. 네. 결국에는 아내분이 참지 못해서 친정으로 나간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금 사연이랑 하여간 비슷한 상황도 조금 있기는 하군요, 변호사님. 뭐 이럴 경우에 지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떤 부분이 이혼 사유로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재판부는 아내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다. 음. 어찌됐건 그 시부모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가 있고 또 시아버지 병문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음.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고부 갈등을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아내를 비난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갈등이 더 심해졌고 뭐 의견 충돌이나 몸싸움으로 갈등이 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 대신에 오히려 친정과 왕래를 끊는 등의 갈등을 확대시켰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님이 진행하셨던 본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판결의 사례는 그런데 네. 지금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네. 우리 사연에서도 보니까 남편이 지금 고부 갈등을 조율을 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어머니를 뭐 질투하는 이상한 여자를 만든다고 네. 하고 그러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은 이혼 사유로 보고 네. 또 갈등을 조장했고 네. 위자료를 주라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그럴 같네요. 것 같아요. 이 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남편이 직접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열쇠는 사실 남편한테 있거든요. 네. 며느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게 개선이 안 되잖아요. 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남편인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음. 또 어머니가 뭐 정말 너무 심한 건 어머님한테 좀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중재자 역할을 안 하고 방치를 한다든지 뭐 황희정승형 남편이 있거든요. 황희정승이요. 그거 뭐냐면 너도 옳고 너도 옳다 그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정말 방임이죠. 그렇죠. 무책임한 며느리 말 거죠. 들으면 며느리도 뭐 아내 말도 옳고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옳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네. 딱 부러지게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묻히고 그렇죠. 싶지 않다는 이런 거죠. 손에 소위 말해서 네. 심하게 하면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부 갈등이 심해진 경우에는 남편의 책임이 있다 이런 판례 경향이에요. 네. 그래서 남편이 직접적으로 아내한테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부 갈등을 방치하고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왜 이제 사실은 저도 어제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림을 했는데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살림을 제대로 못한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사치를 했다면서 상대방이 이제 비난을 했을 그렇죠. 때 이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사연에서도 네. 대출금을 왜 못 갚고 그러냐면서 그렇죠. 시어머니가 비난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지적하셨는데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아내가 가정주부일 경우에. 네.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월급을 주면서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아내가 저축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쓰고 한 달에 50만 원씩만 적으면도 많이 쌓였겠구나. 근데 네. 막상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남았거든요. 아니 200만 원이면 애 키우고 생활비 하면은 뭐가 그러니까요.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오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저 어제 오이를 네. 마트에서 샀다고 왜 재래시장 가서 안 사고 그러니까요. 했다고 사치한다고 그랬다고 막 네.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 달만 한번 살림해 보시라고. 아니 시어머님은 재래시장 가서 산대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재래시장 가서 더 네.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절약하면서 사는데 네. 너는 왜 그러지 않냐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어머니 편만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뭐 엄마라고 표현하잖아. 우리 엄마. 그러면은 네. 아내를 막 무시하고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그냥 엄마랑 사세요. 아내랑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정말로 결혼하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제적, 정신적인 독립을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 참견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변호사님? 저는 더 이상 참지 말라고요. 이제 조선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아내도 좀 결단을 하고 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라도 말해. 당신은 정말 내가 좋은 거냐 아니면 어머니랑 계속 살고 싶은 거냐. 그럼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어머니 편만 들면은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뭐 꼭 네.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남편이 이 아내가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참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남편이 그냥 아내를 계속해서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서
좀 결단을 하시고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시어머님이 아이를 보시는 거를 좀 일단 그만하시게 네.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종의 좀 숙려기가 좀 냉각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주 부딪히면 사실 힘들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사실은 살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가 네. 아마 이제 처음에는 조언을 조언을 해주고 하셨겠죠, 도와주려고 하시는 건데 네. 또 하다 보면은 참견이 되는 거라서 맞아요. 안 보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사실 네. 그 뭐 애 봐주고 살림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여행도 다니시고 네. 맛집도 다니시고 그렇게 했었으면 우선 좋겠어요. 2021년에는 좀 분리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